질문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름날에서라는 분이 이제 질문해 주셨는데, 어머니가 올해 75세신데 계단을 잘 못 오르신다고 했고요. 이런 고령자도 수술을 잘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사실 75세면요, 지금 봤을 때는 제일 많이 받으시는 그런 나이대에 해당됩니다. 보통 80대 전후로도 많이 받으시고요. 요즘에 이제 건강하신 시니어 어머님 어르신들을 보면은 70세, 80세에도 운동을 많이 하시고 활동을 굉장히 많이 하시거든요. 75세는 충분히 수술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숫자적인 나이일 뿐만이 아니라, 수술 전에 우리가 여러 가지 컨디션이나 몸의 건강 상태를 다 확인하고 수술하기 때문에 그것들을 다 확인한다면은 75세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나이인 것 같습니다. 무릎은 괜찮은데 뚝뚝 소리도 나고 오래 앉았다 일어나면 아프다고 하시네요. 사실 좀 젊으신 분 같은데요, 제 예상에는. 소리가 나는 거는 이제 통증을 유발하지 않으면은 정상적인 사람에게도 무릎에서 소리가 많이 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소리가 나면서 통증이 유발된다라면 여러 가지 검사를 해봐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증상을 보면은 오래 걷거나 앉았다 일어나면 아프다고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무릎 앞에 있는 이 슬개뼈라는 뚜껑뼈가 있어요. 이 슬개뼈의 이런 움직임에 의해서 우리가 앉았다 일어날 때는 이런 근육과 움직임을 이루어주는 슬개뼈라는 이런 조그만 뚜껑뼈가 있는데, 이 슬개뼈의 연골이 약해지거나 관절염이 생기는 경우에는 무릎이 오래 앉아 있는 경우 또는 앉았다 일어날 때 통증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검사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인공관절 수술은 언제 수술하는 것이 좋을까요? 또는 수술 후 몇 년 동안 사용할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인공관절은 무조건 아프다고 수술하는 건 아니고요. 이제 관절이 다 닳아서 우리가 엑스레이상에서 보이는 퇴행성 관절염의 기수를 얘기하는데 4기 또는 3기까지도 볼 수가 있고요. 그렇게 인공 관절이 다 닳아가지고 재생할 수 없는 정도까지 이제 관절의 손상이 심하다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증이 없으면 수술을 안 하지만 그런 상태에서 통증이 심하고 여러 가지 비수술적인 치료, 주사나 약물 치료로도 이제 통증이 조절이 되지 않는 경우에, 그리고 무릎이 아파서 어디 돌아다니기도 싫고 그다음에 집에만 있고 싶고 그러다 보니 몸과 마음이 다 약해질 때, 이럴 때는 빨리 수술을 통해 가지고요, 당연히 안 아픈 무릎으로 걸을 뿐만이 아니라 여러 시니어 활동을 통해서 건강한 삶과 근육을 만들고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저는 수술을 하라고 권유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술 후에 수명은 아까 얘기 잠깐 했었는데요. 보통 25년 이상 쓸 수 있는 사람의 퍼센트가 전체 수술 인구의 80% 이상이 되기 때문에 한 70세 이상에서 수술을 하신다라면은 큰 문제가 없지 않는 한 평생 쓸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체중이 많이 늘었는데 무릎 통증이 심해졌어요. 우리가 체중이 한 1kg 늘 때마다 무릎 관절에 걸리는 하중들이 몇 배로 는다고 하죠. 정말 이 말은 맞습니다. 살을 빼면 통증이 줄어들 수 있어요. 단순히 통증이 줄어드는 것뿐만이 아니라 살을 빼면 무릎에 걸리는 하중이 줄기 때문에 관절의 손상을 줄일 수가 있어서요, 관절을 오래 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그냥 먹는 것만으로 체중을 줄이는 것보다는 근육을 같이 키우면서 여러 운동을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날씨가 흐릴 때 무릎이 욱신거린다라고 하셨는데요. 관절에 이상이 있고 통증이 있게 되면은 통증을 담당하는 신경들이 이제 노출되면서 우리가 불편함을 느끼게 되는데요. 특히 이런 통증을 느끼는 신경들이 예민해지는 그런 시기가 기압이 낮아졌을 때, 비 올 때, 날씨 흐릴 때가 많죠. 그렇기 때문에 날씨가 맑을 때는 똑같이 신경이 노출돼 있어도 통증을 못 느끼다가 날씨가 흐리거나 비가 오면은 그 통증이 더 예민해지기 때문에 통증을 느낀다라고 합니다. 연골주사의 부작용은 어떤 것이 있나요? 6개월마다 맞는 것이 밖에 없나요?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연골주사라는 것은 히알루론산이라는 그런 우리 관절 성분이 있는 것을 무릎에 넣어주는 것이고요. 20년 전부터 지금까지 안전하게 사용되어 왔던 그런 효과 좋은 주사기 때문에 관절염 초기에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사용해 볼 수 있는 그런 주사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건강보험에 적용을 받기 때문에 6개월마다 보통 한 번씩 맞게 되는데요. 그 이외에도 여러 가지 주사들이 요즘 많이 나왔습니다. 건강보험에 적용을 받지 않는 여러 주사들도 많이 나와 있고, 아까 초기에 설명한 DNA 주사라든지 콜라겐 주사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상태에 따라서 적절한 또는 최선의 치료 방법으로 주사를 맞는 것도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85세 여성인데 처음 주사를 맞았다. 이게 연골주사는 좋은 주사기 때문에 자주 맞는 거는 상관이 없지만은, 이거를 무턱대고 계속 바늘로 찔러대면서 맞으면은 세균 감염 같은 부작용도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요, 철저하게 소독된 환경에서 안전하게 시술을 받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3만 보 이상 걸었더니 한쪽 다리가 너무 아파서 불편하다. 3만 보면 사실은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걸으면 당연히 아플 수가 있어요. 대부분 근육통이나 아니면 인대염, 주변에 건염 이런 것들로 아플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쉬시고 그다음에 파스도 붙이고 안정을 취하시면 좋아질 수가 있고요. 하지만 무릎이 안 좋은 상태에서 3만 보 이상을 걸었더니 아프다. 그럼 병원에 와서 검사도 받고 한번 왜 그런지 체크를 해봐야겠죠. 퇴행성 관절염에 좋은 운동이 수영이라고 하는데 노인들은 수영하기가 쉽지가 않다라고 이제 말씀을 주셨어요. 보면은 주변에 이제 커뮤니티라든지 주변 시설들이 이런 구민회관이라든지 이런 데서 수영장을 갖춰놓고 하는 데가 많이 있는데 사실 그 길을 끊기도 힘들고 들어가기 힘든 거죠. 그다음에 이것도 돈 내고 하자니 시설이 많이 있는데도 별로 없고. 자, 수영은 사실 굉장히 좋은 운동이지만은 접근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수영을 하기 힘든 경우에는 걷기 운동도 좋고요. 실내 자전거 운동 이런 것들이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집에서 그렇게 뭐 아주 비싸거나 고가의 기구가 아니라도 좋고요. 실내 자전거 운동기구를 장만해서 집에서 대퇴사두근, 그러니까 허벅지 근육을 강화시키는 운동을 하면은 무릎 건강에 굉장히 도움이 되니까 이런 운동을 대안으로 한번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인공관절은 전신 마취로 하진 않고요. 요즘에는 대부분 하반신 마취, 척추 마취를 통해서 다리만 마취되는 그런 방식으로 수술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여러 가지 당뇨나 고혈압, 고지혈증 같은 협심증 포함해서 수술이 불가능하겠냐고 물어보셨는데요. 사실은 당뇨 조절만 잘 되고요. 고지혈증은 사실은 뭐 수술에 문제는 잘 안 되는 것 같고 협심증이 있더라도 심혈관에 어떤 기능적인 문제만 크게 없고 이런 약을 꾸준히 잘 드시는 상태라면은 수술하는 데는 큰 지장이 없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다만 무릎이 너무 통증이 심해서 운동도 못하고 활동이 불가능한 상태라면은 그런 위험도를 감안하더라도 잘 관리하면서 좋은 시설이 있고 그런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병원에서 수술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릎이 아프다고 하니까 딸이 보호대를 사줬습니다. 하루 종일 차고 있어야 될까요? 사실 보호대의 역할은 뭐냐면은 우리가 관절염이 있으면은 무릎을 꽉 조여주면은 좀 도움이 되거든요. 사실은 근데 이 보호대가 하면 좋은데 근육을 약하게 해요. 즉 우리 몸에 천연 보호대가 있습니다. 근육입니다. 허벅지 근육, 종아리 근육 이런 것들이 튼튼해야지 무릎이나 이제 관절 건강에 도움이 되는데요. 그런 것들을 단시간에 키우긴 힘드니까 이런 보조기를 통증이 있을 땐 잠깐 사용하는 건 추천드리지만 오랫동안 사용한 경우에는 근육이 오히려 약해지는 그런 단점이 있어서 오랫동안 사용하는 것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자, 질문은 여기까지 받도록 하고요. 이런 좋은 기회를 주셔가지고 여러분께 저희의 새로운 어떤 수술 방식과 인공관절의 트렌드에 대해서 얘기를 드릴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경찰병원의 정형외과 전문의 조수연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